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방법은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국민 35% 이상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자, 비만은 고혈압, 암, 당뇨, 심장병, 신장병, 치매 혹은 뇌졸중 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국가마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비만과 관련하여 아주 새롭고도 희망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마음껏 드시고도 살이 찌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느냐?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굶어가면서 다이어트를 실천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만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면 조금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고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좀채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제시하는 방법은 사실상 이미 검증된 방법이고요. 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도 않습니다.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비만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원인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원인을 알고 처방하면 실천하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의학계에서 비만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즉 제가 파악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서울대 병원에서 게시한 글인데요. 비만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첫째, 비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영양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면 비만이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이론은 너무나도 지당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고 결국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자 또 이 같은 네이버 백과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둘째, 비만은 유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전혀 바른 분석이 아닙니다. 비만은 유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제가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만이 유전이라면 한 번 비만인 사람은 영원한 비만이어야 하고요. 또 반대로 비만이 아닌 가족, 비만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떠한 생활을 해도 비만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나 비만이 될 수 있고 또 비만 환자도 누구나 비만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 주장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뒤에 가서 실험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 네이버 백과사전 세 번째 비만 원인,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만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코르티졸이라는 약을 투여해서 발생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은 코르티졸을 투여해야 하는 질병을 치료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의학계에서 밝힌 비만의 원인은 많이 먹고 적게 운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런 분들이 많죠.
나는 과식하지도 않고 운동도 할 만큼 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 대단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육식을 하는 편이고 게다가 운동도 특별히 많이 하지 않는데 살이 찌지 않는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비만 환자들이 의학계의 주장을 따라서 칼로리가 적은 식단으로 바꾸거나 먹는 음식의 양을 대폭 줄입니다. 심지어는 밥을 굶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잠시뿐 곧바로 요요 현상이 오지 않나요? 결국 실패를 선언합니다. 저는 방송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비만 탈출을 실패했다는 사례를 무수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으로 비만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우선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지속하여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입맛에 맞지 않는 식사를 하다 보니 살맛도 안 납니다. 잘못된 처방이라는 증거죠. 그것은 조금만 논리력을 갖고 생각해 보면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죠.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일부러 저칼로리 식단이나 밥을 적게 먹거나 굶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도 또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만인 사람은 단지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운동을 적게 해서 비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자, 그런데 의학계는 자신들이 밝힌 원인, 즉 운동과 식단만으로는 비만이 치료되지 않자 비만을 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유전으로 끌고 가면 원인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 그 질병은 치료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그 원인을 유전으로 분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약으로 치료하라. 이런 얘기가 되죠. 비만을 치료하는 약물의 종류는 크게 식욕 억제제와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여기서 제가 약의 부작용 기전까지는 상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두통, 구역감, 피로감, 어지럼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런 증상은 세포에 산소가 부족했다는 신호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암, 고혈압, 기타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 흡수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지용성 비타민의 인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종합 비타민제를 처방하죠. 너무나 어색한 방법이 아닌가요? 자, 약으로 안 되면 심지어는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만 탈출,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원인 진단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잘 먹고 목숨 걸고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비만이 아닌데 나는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왜 비만에서 탈출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비만의 진짜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비만의 진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물을 적게 섭취해서 그래요. 우리가 물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 소변으로 몸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당이, 혈당이 배출됩니다.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것은 당뇨병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잘 배출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당이 너무 많으면 이게 쌓이면 중성지방이 돼요. 중성지방이 비만의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면 소변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소변을 많이 보려면 물을 충분히 먹어야죠. 물을 안 먹고서 어떻게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물 안 먹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 몸에 물이 부족해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배출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을 배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당에서부터 당 단계에서 비만의 원인인 당을 배출하기 때문에 비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아닌 사람도 소변으로 당이 잘 배출됩니다. 그건 당뇨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만이 억제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이 걸쭉해지지 않죠. 그러면 신장의 사구체를 통해 당을 보다 잘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해결책은 나왔죠. 원인을 바로 진단하고 나니까 해결책이 나왔잖아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만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만인 분은 비만이 해소되기까지는 하루에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것을 권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이면 5, 6kg은 빠집니다. 물론 비만인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비만이 아닌 사람은 빠질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출할 당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제가 앞서 물을 많이 섭취해야 혈당을 소변으로 많이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물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듣고 물을 마시려고 애를 쓰지만 물 먹기가 정말로 고역입니다. 실험해보면 그래요. 방송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물이 좋은 줄 아는데요, 안 먹혀요. 죽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죽을 것 같죠. 왜냐? 몸속에 지금 염분, 나트륨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물을 자꾸 마시면 전해질 농도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생각으로는 먹고 싶지만 실제로는 물이 안 먹히는 거예요. 물을 더 먹으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만의 진짜 원인은 저염식에 있다는 얘기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물을 더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간장을 한 종발을 이렇게 드신다든가 된장을 서너 스푼을 드셔보십시오. 아무리 물이 안 먹히던 사람도 순식간에 물 1리터 혹은 1.5리터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물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만 물이 안 먹히는 원인은 염분을 적게 섭취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리 어렵지 않죠? 혹시라도 그러면 나는 소금 먹기가 싫은데 소금 저염식이 좋다고 하는데 난 불안해서 못 먹겠다, 물만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 소금에는 아주 놀라운 비만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소금의 지방 흡착 배설 효능입니다. 소금은 물도 흡착하지만 강력한 지방 흡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육을 할 때 된장을 사용해서 수육을 하죠. 그냥 명물에다 이렇게 수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된장을 넣어서 수육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방이 전혀 없어집니다. 된장 속에 있는 그 양질의 소금이 고기 속의 지방을 다 빨아내기 때문에 전혀 지방이 없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지방을 흡착합니다. 인류 요리사들이 요리를 할 때 특히 오리고기 지방이 많죠. 생선에도 지방이 많죠. 이 고기의 지방을 뺄 때는 다름 아닌 소금을 사용합니다. 소금으로 재워놓으면 지방을 다 흡착해서 빨아내버립니다. 그처럼 소금은 지방을 흡착하는 기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 때 염분도 빠져나갑니다. 나트륨도 빠져나가요. 이때에 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만 섭취해서는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는 지극히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상파울루 의대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나트륨을 1g 이내로 제한을 했더니 고지혈증이 발생하여 혈액에 고지혈증이 발생하더라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상파울루 의대는 2008년에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나트륨은 지방과 지단백질을 원활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매일 3g 정도로 제한했더니
지방과 지단백질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고지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실험을 다시 해석해 보면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고지혈증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지혈증은 비만의 직접 원인입니다. 고지혈증이 해소되는 것은 소금이 지방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만이 해소된 진짜 실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론이 맞다면 실험 결과는 이론대로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관련 실험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실험 전 쥐들의 몸무게는 210g 안팎이었다. 그러나 4주 동안 일반 사료를 먹은 쥐는 320g, 김치 추출물을 먹은 쥐는 304g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쥐들에게 생긴 변화는 단순히 체중만의 차이만은 아니었다. 두 그룹의 쥐에게서 복부 지방을 분리해냈다. 일반 사료를 먹은 쥐의 지방량이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다. 무게를 측정한 결과 두 그룹의 복부 지방량은 1.4g이나 차이가 났다. MBC가 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동물실험, 쥐실험을 한 것인데요. 한 달간 일반 사료를 먹인 쥐와 김치 추출물을 먹인 쥐의 체중 변화를 보았더니 한 달 만에 김치 추출물을 먹인 쥐에서는 상대적으로 5%의 체중 감량이 있었고요. 특히 복부 지방의 감량은 상대적으로 20%가 낮았습니다. 자, 이처럼 김치 추출물에는 양질의 소금이 들어있는데요. 이 소금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도 있을까요?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전통 발효 음식만 먹어보기로 했던 4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 봤다. 두 비만 여성의 변화도 궁금하다. 키로를 정말 건강하게 빼신 상태예요. 지금은 좋아지신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먹은 결과 약 6kg에서 7kg을 감량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떤 분은 간장차를 2년 동안 섭취했더니 83kg에서 57kg로 감량을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의 지방 흡착 및 배출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만 섭취해서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에 비례해서 소금을 섭취해주면 이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물은 당을 배출시키고요. 소금은 당 대사산물인 지방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비만인 사람, 지방이 몸속에 많은 분들은 소금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또 쉽죠? 자, 음식도 간에 맞게 먹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비만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살만 나죠?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난 기저에는 의학계의 저염식 강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염식을 기본으로 하고 그게 원인인데 그거는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아봤자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도 하루 된장 5스푼과 물 3리터 정도를 마셔보십시오. 한 달이면 보통 4에서 5kg은 누구나 감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암, 당뇨, 심장병, 치매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죠. 자, 제가 앞서 비만은 유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증명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증명했잖아요. 소금, 된장, 간장을 섭취해서 유전자가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죠. 유전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원인을 제거하니까 비만이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만은 유전이 아니다. 누구라도 이와 같이
원인이 되는 요소를 바꾸면 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서 두 가지만 잘 실천해도 비만을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만의 원인은 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일반 사료를 먹인 쥐와 지방 사료를 먹인 쥐를 대상으로 8주간 관찰했는데요. 일반 사료를 먹인 쥐의 총 콜레스테롤이 100mg/L였으나 고지방식을 먹인 쥐는 1707mg/L였습니다. 자그마치 17배나 더 높았습니다. 포화지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순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를 먹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지방을 빼고 드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소금을 응용하면 되겠죠? 소금으로 지방을 빼고 드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을 빼고 드시면 1급 발암물질인 환경호르몬도 제거됩니다. 이 또한 아주 기분 좋은 사실이죠. 참고로 소금이 고혈압이나 암을 유발한다는 그 주장은 의학계의 오해입니다. 소금은 최고의 고혈압 및 암 예방 식품입니다. 물론 심장병 예방 식품이고요. 치매나 뇌졸중 예방 식품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미 저의 책에서 다 상세히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 채널에서도 자세히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비만의 원인은 설탕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직접 드시는 건 아니지만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 대단히 많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권장량보다 상당히 많은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지방은 중성지방을 높여서 비만을 만든다는 사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방보다 중성지방을 더 높이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고지방식보다 약 30%, 고콜레스테롤 식사보다 약 80%가량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중성지방은 곧바로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설탕을 별로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는 평균적으로 권장량보다 설탕을 10배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음식, 쉽게 얘기하면 단맛이 나는 음식은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응용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런 창의력을 발휘하겠죠. 내가 잘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 주스나 뭐 빵이나 과자나 뭐 케첩이나 뭐 짜장면 이런 걸 통해서 설탕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배출하는 방법이 없을까? 또 입맛이 당겨서 먹기는 먹는데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비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죠. 자, 이럴 때는 앞서 설명드린 소금과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설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형성된 당이 혹은 중성지방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에서 밝혀드린 4가지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비만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있나요? 어렵지 않죠.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죠. 부작용이 있나요? 전혀 없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맛있는 음식 먹고 물, 소금 좀 더 섭취해주면 됩니다. 포화지방을 좀 줄이고 설탕을 줄이는 것. 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라고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또 실천하려고 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집에 아파트에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 보다 신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지방식을 하고도 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먹은 후에 지방을 얘기합니다. 포화지방을 섭취한 후에 이 포화지방을 분해하고 흡착해서 배출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같이 섭취하면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양파입니다. 양파에 퀘르세틴 성분이라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대단합니다. 자, 지방을 분해해서 소변으로 배출한다는 얘기죠. 지방이 분해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몸 밖으로 잘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양파와 함께 먹으면 도리어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다. 이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양파를 섭취하면 한 달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13, 중성지방이 20 정도 감소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양파는 우리가 먹는 가식부보다 껍질, 짙은 노란색의 껍질이 있죠. 얇은 껍질에 퀘르세틴 성분이 많게는 300배가량 더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말려두었다가 물에 달여서 드시면 이 비만이 해소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양파는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가열해서 먹어도 이 퀘르세틴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식품이 또 있습니다. 녹차입니다. 녹차에 약간 떫은 맛이 나는 카테킨 성분은 중성지방의 생성을 크게 억제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카테킨 성분은 중성지방의 산화도 방지합니다. 중성지방의 산화가 방지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지 않겠죠? 그러면 체내에 엉겨붙지 않고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을 해소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식사 후에 녹차를 한 잔씩 드시면 좋고요. 특히 고지방식을 한 이후에는 한 서너 잔 드시면 지방으로 인해 몸에 비만이 발생하는 것을 크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녹차를 많이 먹는 국가는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비만이 없는 국가가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입니다. 김입니다. 김 속에는 포피란이라는 생리활성물질이 있습니다. 이 포피란은 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이 포피란에 의해서 포화지방, 엉기는 그런 지방이 불포화지방산으로 바뀝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역입니다. 미역에 미끈적거리는 알긴산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이 또 지방을 분해하는데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이 분해돼서 불포화지방산으로 바뀌면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긴산은 특히 미역기에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미역기를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비만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고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양파, 녹차, 김, 미역 등을 통해 분해된 지방을 잘 배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러한 그 식품을 통해서 몸에서 지방이 잘 분해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요? 분해되었어도 몸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염분과 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이 소변으로 이러한 지방이 잘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다면 간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잠을 자기 전에 음식을 드시면 비만에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간식을 먹고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을 실천해도 효과가 없느냐고요? 당연히 있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간식과 자기 전에 음식을 드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몸에 산소 부족을 만들고 고혈압, 암, 당뇨병을 유발하는 식욕 억제제나 당 흡수 억제제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간도 맞고 음식의 궁합도 맞는 맛있는 식탁을 꾸려서 건강을 지키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논리력과 판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비만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